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는 점, 결국에 뉴욕장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요,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지표가 긍정적이었고 그 가운데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결국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이러한 파편적인 부분들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기가 마땅한 게 없었죠.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피치 얘기가 있긴 했는데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목 키워드로 잡아왔는데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경기 둔화 우려 얘기 나오면 상승했죠.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면서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몇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합니다. 당분간은 이제 이전과는 달라진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선 금리 인상 속도가 잡혔습니다. 금리 인상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하겠죠. 근데 이제 50bp가 아니라 25bp씩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금리 인상 속도는 잡혔고요. 그리고 25bp씩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에서의 충격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건 진짜로 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 경제 상황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거시적으로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업들,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의 실적에 주목을 하게 되는, 이제 정상적으로 좀 온 것처럼 보여지죠. 이제는 정상적으로 와서 기업들의 실적과 숫자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는 이런 정상적인 시장이 좀 점차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연준의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부각이 됐다. 그리고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죠. 이 피치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모습이 부각이 되면서 이 달러가 강세가 됐고요. 국채금리 상승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실 글로벌 성장이 하향 조정되는데 달러가 강세된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 전망이 하향되니까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부정적인 부분들, 경제 전망 하향되죠. 그리고 이 얼마 전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미국 전체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들에서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 인력 구조조정도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비용 절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 이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보면 좀 특징적인 게 테슬라가 좀 하락을 많이 했죠. 6.37%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12월 생산량이 수요 부진을 이유로 전월 대비 20% 감소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테슬라 차이나에서는 관련 보도 부인했지만 중국이 좀 예민하죠. 그리고 전기차가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했었기 때문에 좀 팔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합니다. 이럴 때는 좀 악재에 좀 더 민감한 그런 시장인데요.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테슬라 차이나 부인에 불구하고 테슬라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니오라든지 그리고 리비안도 크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전기차 업체들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전일 국내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 셀 업체들이 좀 하락을 했죠. 비슷한 모습을 중국 시장에서 좀 보여줬고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이 폭스콘 공장 100% 가동 소식으로 강세를 보여줬지만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1% 이상 다 하락했죠. 그러면서 애플도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락폭이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지만 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리를 해보자라면 중국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됐고 전체적으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관련된 분위기는 코로나 정책 완화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에 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는 역으로 뭔가 이 지표를 해석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수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사님께서도 항상 얘기를 이어와 주시는 게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실적이 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환율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일 같은 경우 1292원인 60전입니다. 1300원보다 아래에 있는 모습. 이제는 굉장히 낯설지는 않죠. 1200원대 후반이지만 그래도 1200원대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러워졌는데 아쉽죠. 다시 13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오늘은 좀 높아 보입니다. 1300원대 위로 대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하지만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서 뭐 카지노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이 면세점 그리고 항공주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았죠. 전일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이 가격도 좀 내려와 있으면서 중국 관련된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면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거는 이 테슬라에 대한 좀 개별적인 이슈고요. 중국에서는 코로나 정책 완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시위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 천안문 사태 얘기까지 비교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그러니까 중국도 국내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풀어준다라는 부분 이 기대감이 있고요. 국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실내 마스크 해제하기가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스크를 계속적으로 착용하는 거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 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벗자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특히나 더 중국은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해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분위기는 전기차 업종들 특히 국내에서 제 셀업체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보면 당연히 좀 좋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뭐 셀업체뿐만이 아니라 소재업체도 그렇고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국내에 대한 영향력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으로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 볼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 바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하니까 딱 우선은 이제 소비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섞어서 봐야 되는 건지 연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은 소비가 느는데요. 소비가 느는데 느는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방역 정책의 완화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한 3월 정도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내년 3월이죠. 이 중국 정부가 양회를 실시하는 내년 3월 정도를 전후로 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내건 목표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위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에 중국 정부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었기 때문에요.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PCR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지역 봉쇄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인 입국이 되면서 이동 제한이 완화가 된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 특히 면세점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와 환율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은 신세계는 좀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신세계 어제 5.1%나 그야말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네, 우선 좀 전에 제가 중국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 쪽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신세계 이 면세점 중심으로 해서 이 성장, 면세점이 그야말로 3, 4년 동안 거의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LCC들과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 특히 23년에는 폭발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세계가 전국에 지금 백화점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이 점포 수는 가장 좀 적습니다. 하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7,709억으로 가장 높은 알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점포당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세계에서는 광주 신세계, 라이브 쇼핑 이런 연이은 지분 인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지만 현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백화점주 중에서는 현금 흐름 가장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가장 좀 싸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가장 좋고 내년 백화점 중에서 성장률 제일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면세점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신세계 5% 이상 상승하는 날 흔치 않은데 그만큼 어제 전일은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121선과 61선을 모두 하루 만에 좀 뚫는 굉장히 강한 거래량도 평소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서 추가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세계가 사실은 6월 달에 국내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전까지 움직였던 가격이 한 25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내외까지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중국이 열린다라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 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도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갖고 있는 신세계네요. 잘 오늘 장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세계 어제 5% 올라서 약간 또 오르겠어 싶겠지만 계속해서 저렴한 부분 그리고 성장률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면세점이 살아날 거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단기 25만 원 정도 보고 계시고요. 내년에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좀 더 개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